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계 최대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바타2가 12월 14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되었습니다. 아바타2는 아바타의 후속작으로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2의 주연인 조셀다나, 시고니 위버를 포함해 프로듀서 존 랜도가 12월 9일에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족이다. 아바타 물의 길은 최고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한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바타2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이 어때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였는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한국 영화 시장을 특별하게 여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영화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6억 달러로 북미, 중국, 일본을 이어서 세계 4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만 보면 북미나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개봉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 시장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들은 가장 먼저 개봉하는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흥행의 검증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개봉한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다음 개봉하는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먼저 개봉한 작품들을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관객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트렌드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영화를 평가하는 한국 관객들에게 작품을 검증받고 다음 성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할리우드에서는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이언맨 3의 경우에도 이런 목적으로 한국 최초 개봉 이후 개봉 수순을 밟으며 전세계 흥행에 성공을 거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영화 시장에 힘입어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한국을 아시아권 최대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독들은 인기 영화 배우를 이끌고 한국에 대항하여 한국에서의 영화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개봉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촬영도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 어벤져스의 촬영을 한국에서 하기도 하였고, 마벨 스튜디오의 대표 케빈 파이기는 최첨단 하이테크와 아름다운 경관, 초현대식 건축물이 공존하는 한국은 대규모 블록버스터를 촬영하기에 최적의 로케이션이다라며 한국을 촬영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한국의 궁궐과 높은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영화인 터미네이터 에어리언, 아바타, 타이타닉 등 한국에서 크게 흥행하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면 믿고 본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국의 팬들을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찾아온 이유가 될 만하였습니다. 아바타2의 192분이라는 긴 상영 시간에 대하여 영화가 형편없지 않은 이상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1편과 2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같다. 아무 이유 없이 바다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탈취하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환경과 해양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려 했다라며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대하여 크게 어필하였습니다. 12월 9일 한국 팬들에게 뜨거운 환대를 받고 나서 아바타2 제작진과 배우들은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일본 팬들의 미팅 전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본은 아바타2 제작진을 모시고 돌고래 쇼를 보여줘 버렸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타이타닉을 촬영할 때 한 자료 조사로 심해 전문가급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고, 그 지식으로 인해 2010년 발생한 환경대재앙 디버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도 할 정도로 수상환경보, 생태계 보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바타2 영화 내용 중에는 한자로 그려진 장비로 돌고래와 비슷한 생물을 죽이는 장면을 넣어 비판할 정도로 애착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세계 최대 포경국가로서 한 해에 300마리 이상을 포획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2019년 상업용 고래 사냥을 금지하는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하면서 이에 따른 국제사회 비난에도 본격적인 고래 사냥에 나섰습니다. 고래가 개체 수가 많아 일본이 사냥하여도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일본의 포경행위를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 명예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고래 사냥을 시작하게 되면 한반도 해역의 밍크고래가 사냥감이 될 것이며,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 해역의 밍크고래는
씨가 마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는데요. 고래가 수상 생태계에서 주는 영향은 거의 모든 수상생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운동가들은 일본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바타2 제작진들은 돌고래 쇼를 보고 한참 동안 얼굴이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쇼가 끝나자 웃는 표정으로 나는 돌고래를 사랑한다. 그들의 지성과 사회성 그리고 인간과의 교감 능력을 좋아한다. 돌고래들 모두가 이 쇼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했을 거로 생각한다. 나도 쇼에 참가하면 안 되나. 돌고래에 타고 싶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행태를 비꼬았습니다. 일본의 예의 없는 행태에 감독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일본에서의 성적은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화 내에서 환경에 대한 비판은 거짓이었느냐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일본은 아바타2의 내용이 환경 문제와 수상생물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쇼를 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돌고래를 지켜야 한다는 제임스 카메론을 괴롭히기 위한 보도의 작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2의 성적이 흥행일지 참패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아바타3가 나온다면 일본 방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본을 방문을 마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다음 행선지인 미국으로 가기 전 코로나까지 걸려서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였겠지만 몸 관리 잘하여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